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번 나오실 때마다 이사들의 어떤 역할이나 네. 뭐 역량에 대한 중요성 늘 강조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를 네.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BSM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좀 어떻게 개념을 좀 이해하면 될까요?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포스코의 회장을 선임할 때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후추위라고 하죠. 대부분 기업들의 이사회가 여러 기능을 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후추위, 그래서 회장을 선임하는. 네. 그것도 사회이사들이 하고 보상위원회도 사회이사들이 하고 뭐 이사회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사회이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들이 이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 사회이사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그 기업의 역량을 사회이사들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네. 우리가 정치에서 보면 네. 국회의원 후보 나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열람을 하잖아요. 그쵸. 이분은 이 사람의 뭐 학력, 병력, 그다음에 뭐 세금 문제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사람 어떤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가를 확인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사회도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아, 그럼 요소마다 뭐 맞습니다. 확인할 수가 그게 있는 건가요? 중에 하나가 BSM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드 스킬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보딩 멤버들의 네. 스킬, 네.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보딩 멤버들의 역량을 어떤 분야의 전문성인 분들을 많이 뽑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고 어떤 분야의 전문성인 걸 보는 한마디로 말하는 스킬 매트릭스를 보는 건데, 근데 사회이사들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본시장이 점점 사회이사 중요하다 보니까 사회이사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독립성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내이사들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저 사람하고 오너하고는 상호 독립적이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독립적이면 가능한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면서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는 많은데 문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몰려 있으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쏠려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BSM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것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많이 어떻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보통 시스템 멤버인데 BSM인데 네. 요게 글로벌 기업들은 꽤 오래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은 2020년 정도 기록까지 보면 상장사들의 BSM이 이게 이제 정규주총회 서류에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S&P 500 기업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공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많이 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하고 보면 있죠. 되겠네요. 그리고 국내에는 지난 해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SK그룹이 먼저 도입을 했고 예. 최근에 삼성전자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싶은 거군요. 알고 싶은 거죠. 미국에는 있는데 IBM이 있고 MS도 있고 구글도 있는데 왜 너희는 없어? 보여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정부가 이제 어제부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막 발표를 하고 그게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밸류 프로그램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마 요청될 것이고 투자자들이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적극적인 적극적일수록 누구에게 요구를 하느냐? 사회이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의 기능이라는 게 투자자들을 주주들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감시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에 대해서 이런 BSM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항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찌감치 좀 도입이 됐었어야 됐던 부분들도 있었겠는데 굉장히 잘 돼 있죠. 예, 저게 예. IBM의 BSM인데 보시면 흥미롭네요. 네, 뭐 보시면 IBM 같은 경우는 8개의 이제 클라이언트 인더스트리 익스페리언스를 다 놔둬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게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이 클라이언트 인더스트리 익스퍼타이저인데 예. 저게 보면 금융, 제조, 건강관리, 조직, 정보기술, 화학 그러니까 IBM이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분야를 다 나열해 놓고 저기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이제 성별과 인종까지도 이제 네.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저는 저걸 모습이 보면서 좀 눈에 띄는데 그 정부 그 국회에 여당 야당 이렇게 다 정당들 있잖아요. 네. 정당도 저걸 표시 만들자. 우리는 어떤 분야에 이분은 어떻게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매트리스를 보여주면 네. 굉장히 그 투표하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네, 위해서 기업도 이렇게 계속 더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SK도 공개를 했고 삼성에서도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네. 있고 지금 그러면 뭐 국내 30대 기업 그러니까 그룹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BSM을 어느 정도 좀 지금 도입하고 있다. 뭐 퍼센트로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제 리더스인덱스가 그런 걸 조사하는 그쵸. 연구기관이니까. 예. 실제 국내에 도입된 기업은 12개 정도 안팎이고요. 아직까지. 30개 기업을 30대 대상으로. 그룹 중에서 예. 30대 그룹에 한 280여 개, 300여 개 기업이 되는데 그 실제 도입한 기업은 뭐 한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뭘 이제 공개하냐면은 기업들이 그 이사회 구성의 공시를 들어가 보면 네. 우리가 이 사회이사를 왜 우리가 뽑았는지. 추천하고 뽑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라는 분을 사회이사를 뽑았는데 이분은 뭐 국제통상 분야의 뭐 전문가고 뭐 이런 거를 배경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 기업에서 공시한 그 배경 설명을 기본으로 저희가 BS를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더니 저희가 해본 결과 그 이번에 이제 이걸 보고서를 낸 기업이 237개 기업인데 여기에 소속된 사회이사들이 82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예. 쭉 그 배경 설명 나온 것들을 카테고리를 해봤더니 크게 네. 7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법률 정책,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무회계, 그다음에 금융 투자, 뭐 기타 ESG 분야, 마케팅, 뭐 경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분류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BSM의 이제 문제점은 특정 분야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까 그거를 방지해야 방지하기 된다고 위해서 만드는 했는데 벌써 거잖아요. 절반 이상이 법률 절반 이상이 정책. 법률 정책 재무회계에 다 네. 몰려 있어요. 실제 ESG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3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ESG 전문가로 우리 단도를 해본 분들은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딱 보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사회이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 전문성, 독립성은 늘 문제가 되었고요. 그 전문성조차 그 다양성에서 굉장히 쏠려 있다. 이런 결과를 받아봐서 역시 사회이사들이 투자자들이 사회이사를 계속 와칭하고 사회이사들의 역할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뭐 감시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사회이사를 영입한 기사들을 보면은 생각해 보면 어떤 전문성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출신의 누구 이게 뭔가 간판을 조금 더 이제 본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취재도 그래 했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지금이 이제 딱 사회이사들 영입 시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가 3월 한 둘째 주 보통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하는데 네. 주주총회 하기 전에 기업들은 반드시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주주 소집 통지서부터 시작해서 소집 공고를 내게 되는데 그 소집 공고에는 네. 이번에 신규 사회이사는 누가 들어갈 것을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걸 보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죠. 네. 어느 기업에 누가 영입됐다, 네, 신규 맞아요. 추천되었다로 쓰는데 그 추천된 분들을 이제 면면을 보면 아직까지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전문성이나 다양성보다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분이 영향력이 있는 분인가를 주로 아직도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가장 좀
주목받은 인물 중에 한 분은 삼성전자겠죠, 역시. 삼성전자의 신규 사회이사로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이 이사로 신규 선임 예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분은 이제 뭐 다 아시지만 기재부 1차관 지내셨고 신재윤 저 금융위원장 하셨고 로펌의 태평양 고문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대한민국에서 꽤나 힘 있다고 이야기할 분들은 사회이사를 대기업 사회이사와 로펌의 고문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이구나. 네. 대표적인 분이시죠.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에서 그 다음 달 21일에 정기 주총을 하는데 여기에도 사회이사를 윤정현 전 기재부 장관을 또 초빙했습니다. 이분도 로펌에 계셨죠.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은 지난해에도 김재홍 전 산자부 1차관 선임한 걸 비롯해 사회이사를 계속 영입 중에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에서도 예. 이미 유명한 분이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요번에 신임 사회이사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이슈가 달린 게 있죠. 왜냐하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실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회이사 자리가 주주들을 대신해서 와치도 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비즈니스에 유리한 분을 뽑는 것처럼 그러게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관료가 물론 필요한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는 뭔가 전문성 있는 인물이 먼저 가는 것이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더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뭐 대대적으로 예. 이제 냈지만 사실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를 하려면 그 기업이 투명하고 투명한 어떤 지배 구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투명한 지배 구조의 첫 번째가 보딩 멤버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이런 분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대기업 상황이 다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이름 있는 대기업일수록 네. 더 명망가 있는 사회사를 모시기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다른 기업도 다 비슷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요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그 포스코 그룹의 이제 신임 네. 회장이 정해졌고 사장단 인사도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요 사장단 인사를 이제 보면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을 좀 저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좀 어떻게 그렇죠.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지지난주죠. 장인하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네. 큰 난관 없을 거라 보고 KT 같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보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사장단 인사를 이제 했어요. 네. 아직 회장이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추천되고 선임 된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장인하호의 포스코는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거를 그림을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번 그 포스코 그룹의 장인하호의 첫 번째 사장단 인사는 이전 최중우 회장의 지우기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조직을 좀 포용하는 것도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면면을 좀 보면 우선 포스코가 그 지난해까지 부회장이 두 분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이 계셨고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부회장이 계시는데 네. 이 부회장 체제가 사실은 익숙한 것 같지만 30년 만에 생긴 겁니다. 포스코에서.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부회장 두 분을 일단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부회장이 부회장이 없습니다. 없어졌네요. 네. 회장만 있고 사장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회장들은 일단 최정우 회장 라인이라 보고 다 사라졌고 네. 그리고 최정우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 분 중에 한 분이 한성희 포스코 ENC 대표이사 사장이었어요. 네. 우리가 더 샵이라 알고 있는 그 포스코 건설 ENC거든요. 네네. 예, 그 한성희 대표가 최정우 회장의 최측근인데 한성희 대표도 이번에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이례적인 게 건설이 되게 안 좋은데 포스코 ENC가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당연히 이름할 줄 알았는데
회장 사임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장 후보에 파이널로 6명의 후보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사내이사 한 분이 올라간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지용 CTO입니다. 포스코 네. 홀딩스 미래연구원장인데 이분도 이번에 같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정호 회장 지우기가 다 된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포용도 일부 했어요. 포용한 분이 누구냐면 포스코홀딩스에서 정기주총에서 이번에 사내이사 두 분을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기존에 있는 분이었어요. 정기섭 CSO 대표 사장하고 유병옥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 사장을 이번에 사내이사로 선임했는데 이분들도 최정호 회장 책임 측근이었거든요. 이 두 분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측근을 모두 지운 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필요에 따라서 일부 포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섭 사장과 유병욱 사장은 끌어안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최정우 회장 지우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번 후추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 때문에 포스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내부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도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이제 누군가를 이제 채워놓고 네. 이제 사장단을 딱 세울 것이잖아요. 그 몇 명이 좀 궁금한데 뭐 눈에 띄는 인물도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보여지는 인물들은 네. 이 최정우 회장이 부산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조업을 가진 기업들은 항상 문신, 부신을 많이 따집니다. 아, 예, 항상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엔지니어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문신들은 이제 CFO라든지 경영 출신인데 실제 CEO가 회장이 문신이 들어올 때와 그 무신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실제 최정호 회장이 들어왔을 때 문신이 입성했을 때 문신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를 했고 포스코는 순혈주의가 뭐냐면 그 서울대 금속공학과라든지 보통 금속공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입지를 많이 넓혔죠. 왜냐하면 포스코 철이니까. 그쵸. 네, 이번에 보면 사장단 인사를 보면 저는 봐버렸네요. 네, 금속과 다 복귀했습니다. 보시면 예. 포스코 김기수 CTO 같은 경우도 서울대 금속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김준영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 원래 저 포스코 퓨치엠 대표이사였어요. 2차 전지. 네. 이분이 이제 다시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로 오셨는데 이분 성균관대 금속과였고요. 이번에 그 포스코가 김학동 그 대표이사 부회장하고 이시우 사장이 두 분 체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학동 부회장은 체제가 없어지고 예. 이시우 단독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금속과 출신. 그리고 포스코 퓨치엠의 유병옥 전 서울대 금속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왜냐하면 장인하 회장 후보 그 추천된 분이 서울대 조선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참 신기할 무신 정도로 출신입니다. 똑같네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예. 무신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이제 들어왔고 네. 반면에 이제 다수의 부산 출신이 꽤 많았어요. 포스코에 누가 있었냐면은 포스코에는 이동열 사장이라고 해서 금속과 나오셨고 부산대 금속과 김영중 부사장도 부산대 금속과 이백희 부사장도 부산대 금속과 이영걸 포항제철소 설비기술부장도 부산대 기계설계학과인데 이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계열사 중에는 이 재무 쪽에 이번에 이제 재무 라인이 이제 최정우 회장이 부산대 경영과 출신이다 보니까 재무 라인이 이쪽이 많았는데 부산대 네. 재무 라인 쪽에 윤덕일 포스코 퓨치엠 부사장 이 회계 담당이 있는데 부산대 회계학과 나왔거든요. 예. 그 정덕균 포스코 DX 사장 전산통계학과 정무식 IT 사업부장도 부산대 산업공학과 이런 분들도 아마 좀 다 부산대 출신이라서 이번에 이제 장윤하고 바뀌면서 이분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표에서 또 말씀하실 때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포스코의 이시우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회장과 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부회장 자리가 없어지면서 혼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이 더 강해졌다. 뭐 요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우 사장을 왜 단독 대표로 앉혔느냐 예. 이런 의문이 대개에서 많았거든요. 이시우 사장이 앉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안정화요? 예, 왜냐하면 일단 김학동 부회장을 이제 고문으로 내보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대표이사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이 무리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네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대신 한 명을 위임시켜서 장인하 회장, 신임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랜딩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보석이 가장 강한 거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포스코가 요번에 이제 후추위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최정 회장이 탈스틸을 외치면서 오히려 포스코의 본인의 경쟁력인 철강 쪽 경쟁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제 포스코의 외부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선 그 중국 그 대표 분들의 중국의 굉장히 낮은 가격에 철강이 밀려들고 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의 부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신일철이 US 스틸 인수하면서 강제로 또 나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본인의 경쟁력인 철강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지금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주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좀 이시우 단독 대표를 앉히면서 단계적으로 좀 조직을 안정화시키면서 수익성 제고를 하는 걸로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시우 사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85년도에 포스코 입사했는데 이분이 그 철강 쪽은 거의 다 거쳤어요. 우선 그 광양제철소 부소장 하셨고 철강 생산 실장도 하셨고 그리고 광양 쪽에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그리고 예. 2021년도에 안전환경본부장으로 이제 본부장 임명했는데 실제로 최종 회장이 들어서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차기 회장에 이시우 사장이 이제 물명에 오르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 기술연구원하고 뭐 CTO가 다 모든 분야의 철강 쪽에 있어 그 두루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 이분의 방점은 장인하호가 출범하더라도 포스코 본연의 철강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수익성 제고할 것인가에 굉장히 초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미션이 좀 있다고 봐야 가장 되겠네요. 큰 미션이죠. 네. 그러면 그 포스코 퓨처엠이랑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임 사장 이제 인선이 됐고 이 부분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를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많은 곳이 포스코 퓨처엠일 겁니다. 그쵸. 2차 전지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유병욱 사장이 부임했는데 이거는 실제 익스체인지예요. 그래요? 원래 김준영 대표였거든요. 네. 친환경 미래 총괄 그 유병욱 사장은 원래 친환경 미래 총괄을 하셨는데 네. 거기 있던 유병욱 사장이 포스코 퓨처엠 대표로 왔고 김준영 대표는 다시 유병욱 사장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맞바꾼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임 장인하고 오고 왔기 때문에 네. 어떤 상징면에서 대표자를 교체한 것 같은데 장인하 회장이 부임하더라도 포스코가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포스코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역시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큰 변화보다는 그냥 익스체인지 함으로써 장인하호의 변화를 좀 보이면서 그리고 이 유명욱 그 사장의 경우에도 어쨌든 포스코가 뭐 철강 본인의 강점도 살려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철강 사업만으로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남기 어려운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아마 유병욱 전 사장을 그러니까 그 친환경 미래 총괄로 다시 불러들인 것 같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산재돼 있어요. 굉장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를 쭉 투자를 이끌었는데 수익성 제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음극재 뭐 이거를 일괄 생산체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원재료 수급부터 만들어서 양극재 만들고 음극재까지 만들고 흑연이 대부분 음극재가 중국에 몰입돼 있는 것도 독립화 시켜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를 했는데 네. 이걸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철강이 회복되더라도 결국에는 2차 전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포스코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아마 유병욱 사장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책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포스코 ENC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갈지 또 포스코 퓨처인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포스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이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그 사회이사 이제 네. 선임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나눴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뭐 3월 이제 주총 앞두고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선임하고 있다 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그럼 뭐 어떤 인물들을 좀 이제 모으고 있는가와 관련한 이제 좀 추세, 네. 지금 추이 요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마침 저희 제작진이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거 보면서 한번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BSM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사회사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 네. 이를 봐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최근에는 이제 언론들도 그 개별 인물에 대해서 명망간지 누군지 뭐 이렇게 기사를 쓴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분석했듯이 네. 이 기업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주로 모집하는구나. 그걸 읽어내면 그 기업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전략을 펼칠지를 대충 읽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 소직 공고에 보면 신규 사회이사들 다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최근에는 통상 전문가가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통상 전문가. 네. 이거 왜냐하면 이 국제 통상 분야의 전문가들을 주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 최근에 바뀌는 이 국제 환경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의 2명의 사장 승진자 중에 한 분이 김은경 사장으로 외교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 데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우선 한진칼의 배성래 네. 저 대통령 홍보수석 기자인데 이분도 통상 전문가고 한진칼의 송백훈, 대한항공의 표민수, 뭐 대한항공의 허윤 이 통상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진그룹이 많이 눈에 띕니다. 통상 전문가 쪽이. 이분들이 통상 전문가가 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 아까 이야기했는데 네. 포스코홀딩스의 신규로 그 사회사에 지금 추천된 분이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부회장입니다. 되게 의외였는데 이분을 끌어들인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하고 소재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석으로 눈에 띄는 거죠. 포스코 입장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의 이번에 신규 사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분이 AI 전문가입니다. 그렇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혜경 한성대 인공지능 응용학과 교수를 사회사로 내정을 했는데 이 조내정자는 한국 로봇학회 회장입니다. 현재. 서울대 저개척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경계현 현재 삼성전자 직속 후배이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케이스 위텍 텐션 트렌트 COO를 사회사로 앉혔는데 이분도 그 요즘 현대자동차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비클을 하는데 이 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업들이 사회사들의 등용만 봐도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우리가 포커싱 할 것인가 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그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서 사회사를 계속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면 그 소집 공고를 반드시 보시고 이 기업이 이런 분을 사회사로 모집했구나라고 보면 그 기업의 향후 전략도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유미였고요. 박주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